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MBC는 인터넷 신문 제주의 소리와 공동 기획 보도를 시작합니다. 플랫폼이 다른 두 매체의 협업을 통해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조리를 고발하고 구태를 찾아냄으로써 보다 더 나은 제주 사회를 만들기 위한 더디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첫 공동기획으로 호황의 그늘에 가려진 동문 야시장의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해가 지자 시장 아케이트 안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시장 입구부터 늘어선 야시장 내 판매대의 영업이 시작되자 손님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판매대마다 긴 줄이 늘어서고 야시장엔 불야성 같은 활력이 넘쳐납니다. 동문 재래시장 야시장이 문을 연 건 2018년 3월. 청년 창업을 돕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앙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젊은 트렌드를 반영한 즉석식품 위주의 메뉴들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하루 평균 10,000명 가까이가 찾을 만큼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먹거리도 많고 횟집도 많고 하니까 이제 구경도 할 겸 회도 포장할 수 있고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어서 일단 찾아오게 됐고요. 한번 오게 되니까 이제 계속 제주도 여행 올 때마다는 계속 방문하게 되더라고요. 전국적인 유명세까지 타면서 길을 지나다니기 버거울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 새로 일을 시작한 32명의 청년 창업가 가운데 6명이 일주일 만에 장사를 접고 이곳 야시장을 떠났습니다. 이곳 야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성황을 이루는 판매대들 사이에 텅 비어버린 곳들이 자리하고 잔뜩 음식을 내놓고도 손님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곳들도 눈에 띕니다. 야시장 상인들은 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바로 맞은편 상점들이 점포를 개조해 즉석식품 판매대로 임대를 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개조한 상가가 서너 개의 판매대로 쪽에 임대를 주면서 벌어들이는 한 해 임대료만 1억 원 안팎. 얘네들은 한 10시부터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쭉 그냥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전까지는 현수막 걸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를 3년 동안 끌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다시 접은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야시장 매대들은 규약상 호객 행위를 자제할 수밖에 없다 보니 개조한 점포 근처의 매대들은 하루 평균 매출이 60만 원에서 20만 원 아래로 떨어졌고 철수를 검토하는 야시장 상인들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상인이하고 그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들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야시장, 가짜 야시장을 저희가 좀 밝혀주기 위한 그런 들러리일 뿐인 거지 건너편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우리 이제 언제 그만두지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청년 창업가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며 예산 10억 원이 투입된 동문 재래시장 야시장. 전국 11개 야시장 가운데서도 연간 70억 원의 매출이라는 독보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지만 화려한 호황의 그늘 아래 청년들의 좌절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대선 도전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7월 초에 사퇴하겠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사퇴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지만 최근 원희룡 지사의 정치 행보가 빨라지면서 조기 사퇴설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조기 사퇴 가능성을 보도한 것은 주간지 시사저널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27일 인터뷰에서 임기 전에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7월 초 지사직을 던지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국민을 위해 더 큰 헌신을 하려는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가 지사직 사퇴와 관련해 특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시사저널은 인터넷판 기사에서
7월 초라는 문구를 뺐습니다. 원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사퇴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습니다. 대선 후보로 선출이 돼서 본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9일까지는 자치단체장을 유지하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중앙 언론들과도 잇따라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상 대선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은 주말에 제주도 오셨더라고요. 원희룡 당신도 민심의 흐름을 크게 보고 정말 국가를 집권했을 때 무슨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서 어떻게 풀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코치도 좀 해주시더라고요. 원희룡 지사가 조기에 사퇴하더라도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3월부터 8월까지 사유가 확정되면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확정되면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지만 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관할 선관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통상적으로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사퇴한 날부터 임기 만료일인 내년 6월 30일까지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이에 따라 원 지사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7월 10일을 전후해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정 공백이 장기화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아직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시 산지천 하류 일대는 5년 전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며 친수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미관을 위해 인공적으로 물을 가둬놓는 시설이 설치된 이후 해마다 봄부터 초여름 사이만 되면 심한 녹조가 끼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 뉴스 박주연 기자입니다. 한라산 북쪽 사면에서 발원해 제주시 옛 도심을 거쳐 바다로 흐르는 산지천. 하류가 온통 초록빛으로 변했습니다. 수면 위에는 진녹색 녹조가 띠를 잃었고 물속은 녹조류로 가려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도록 만든 어도도 녹조가 낀 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산지천을 찾은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가면서 굉장히 좀 불쾌하고 좀 약간 흉하게 보이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물고기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 산지천 하류가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에 따라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것은 지난 2016년. 그런데 건천인 산지천에 보를 설치한 뒤 녹조 현상이 심각해졌습니다.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보이도록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인위적으로 물을 가두는 보 2개를 설치했는데 이후 해마다 비가 적은 봄과 가을철만 되면 이런 녹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동문시장의 일부 호수가 유속이 느려진 하천에 유입돼 부영양화 현상을 가속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을 흐르지 못하도록 보로 막아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부영양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녹조류가 굉장히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형태로 좀 복원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녹조와 악취 민원이 잇따를 때마다 임시 방편으로 쌓인 녹조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저리 쪽으로 있는 것들이 순환 단계가 안 되니까 1년에 2번씩 준설 작업들을 하거든요. 네. 고압으로 바닥을 다 청소를 한번 해요. 네. 지금 5월 달에 그것도 시행을 할 건데. 생태하천 보건공사 준공 이후 해마다 1년에 2차례 제주시 산지천 하류의 녹조와 이물질을 걷어내는 작업에 쏟아부은 예산만 3억 원. 제주시는 뒤늦게 5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녹조와 악취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을 모든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환경보전기여금 워킹그룹 3차 회의에서
관광 숙박업과 공중보건위생법 등의 숙박시설로 등록된 5,800여 곳을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야영장과 한 달 살기 등도 포함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 폐기물과 하수 등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제주도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단계적 또는 일괄 부과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의 용암해수 음료 개발 사업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023년까지 국비 52억 원과 도비 34억 등 86억 원을 들여 제주 테크노파크와 제주대 산학협력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 지향성 음료 생산 지원 시설을 구축하고 음료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순천에 산재해 있는 정유재란 전적지를 역사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외장 동상을 취소하고 민초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동상을 세운 평화광장을 시작으로 35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여수 MBC 박민주 기자입니다. 정유재란의 마지막 격전지로 역사적 유적이 남아있는 순천. 이곳에 정유재란 역사공원 평화광장이 조성됐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모자상과 조선 민초들의 희생을 기리는 군상이 세워졌습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외장 동상이 취소되면서 새로운 역사적 공간이 된 겁니다. 순천시는 평화광장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순천외성과 검단산성 일대 8만여 제곱미터의 정유재란 역사공원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역사관과 유적지 둘레길을 만들고 전적지의 국가사적 승격도 추진합니다. 정유재란 역사 제조명과 그 가치를 문화자원화하여 현 세대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기억하는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임진왜란 연장선에서 재침입으로 기록된 정유재란은 호남 민초들의 호국 정신이 깃든 또 하나의 전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진년의 왜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서막에 엉성한 서막에 불과했고 진짜 전쟁은 여기서 우리 호남인들이 겪은 것인데. 정유재란 역사공원 사업 규모는 350억 원. 이 가운데 160억 원은 국비로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국비 확보가 앞으로 관련 사업에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 상황. 지역에 산재해 있는 정유재란 전적지가 역사를 기억하는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튼튼한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종일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낮부터 점차 제주 전역에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이번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황인데요. 낮부터는 바람도 차차 강해져서 내일 오전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속 60km까지 불면서 우산을 쓰기 힘들 정도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요란한 비가 오는 이유는 남쪽에서 강하게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남풍 때문인데요. 수증기가 가득해서 비구름대가 높게 발달하겠습니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 산지와 남동부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지에는 250mm 이상 쏟아지겠고요. 남부와 동부 지역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역에 강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따뜻한 남풍이 불면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6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부와 동부 지역 18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24도, 그 밖의 지역은 2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종일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매우 높아지겠는데요. 대부분의 상에서 4m에서 5m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낮에 풍랑특보가 발표되겠습니다. 정박 중인 선박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요. 또 여객선 이용하시거나 항공편 이용객들도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인 내일 새벽에는 비가 그친 후에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이번 주 후반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값 오름세가 지난해 12월 이후 5달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6% 올라 올해 누적 상승률은 3.05%를 기록했습니다. 또 줄곧 내림세를 보였던 단독주택 매매가도 0.08% 상승한 반면 연립주택 매매가는 0.08% 하락했습니다. 제주 지역 기업 경기가 나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도내 제조업 29곳과 비제조업 197곳 등 2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달보다 5포인트 상승한 65로 지난 2019년 9월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업황 전망 기업 경기 실사지수의 경우 제조업은 3포인트 하락한 반면 관광업과 도소매업 등 비제조업은 12포인트 상승했고 매출과 자금 사정, 재산성 부문에서 나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축산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의 영세 고령 양돈장에 대한 폐업 유도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큰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폐업을 신청해 보상금이 지급된 양돈 농가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한 곳꼴로 올해도 3곳이 신청했지만 예산 문제로 한 곳만 선정됐습니다. 제주시 지역의 축산 악취 민원은 해마다 900건에서 1000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1000마리 미만 사육 농가는 48곳, 65세 이상 고령 양돈 농가는 50곳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수감 중 징벌 처분을 받은 47살 A씨가 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참고인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고 교도소 보안 체계가 노출될 수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수감 중이던 제주교도소에서 재소자 폭행 등으로 징벌 처분을 받자 교도관들이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를 했다며 조사 보고서와 CCTV 영상을 제공하라는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교도소 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작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음란물에 지인과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 700여 장을 만들어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허위 영상물을 편집해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JDC가 지난해 2002년 창립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DC는 최근 공개한 손익계산서에서 지난해 1,285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JDC는 지난해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 조정 결과에 따라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에 1,25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 매출액도 줄어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내국인 관광객이 회복되면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오는 28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제주시가 결정 공시한 개별 주택 가격은 6만 2천여 호에 9조 8천여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1% 상승했습니다. 공시 개별 주택가는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이 사항은 제주시 세무과와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